자, 이제 일어나세요. 딱 자기 좋은 날씨야, 완전히. 아, 그냥 뭐, 이뭐 공기가 어떻게 뭐 뺄 수 있는 방법이 답답하죠, 약간. 숨을 쉬지 마. 숨을 쉬지 마. 천천히 할 테니까 봐보세요. 거기 75페이지 5번이 회차를 보시면 75페이지입니다. 거기 용도 지역 안에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해놓고 회차 보니까 25, 26, 27, 28 이렇게 썼는데 이걸 왜 썼냐면 더 쓸 수도 있는데 1회부터 쓸 수는 없잖아요. 1회부터 쓰면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25회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5, 6개년 위주로 했을 때 계속 나왔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니까 올해도 또 나오겠죠. 작년에는 되게 쉽게 나왔는데 일단은 건폐율과 용적률 정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볼게요. 건폐율,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 비율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하며 대지 안에 공지를 좀 확보를 하게 되면 햇빛이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채광이라고 하고 통풍,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 소화 등의 어떤 지장 주지 않게 하려면 면적을 너무 더덕더덕 붙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건폐율인데 건폐율이란 공식 보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옆에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선생님 얼굴인데 조그맣게 있는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오른쪽에. 이거 이제부터 제가 날개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날개, 왼쪽 날개라고 할게. 오른쪽 날개 그 팁에 용도 지역의 정의 중에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용도 지역의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공법의 이해가 좀 쉬워지니까 용도 지역 개념이 먼저 팍 잡혀 있어야 돼요. 이때 아니면 또 자세하게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은 요번에 나왔죠. 용적률은 30회 때 나왔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을연, 바닥면, 쌓을 적자예요. 바닥을 다 더해서 더한 거, 합한 거, 그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도시 공간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쾌적하지 못하고 그래서 환경 개선 및 주거 환경 등을 위하여 밀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제한되는 거니까 위아래를 규제하는 거니까 수직적 밀도 제한이에요. 수직적인 이용 밀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알면 그 지역의 총 용량을 대충 그 건물의 용량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야?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 그러면 먼저 자 지금 현재 건물이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면적이 다 100평이라고 할게요. 안 쓸게요. 지저분하니까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자 A 건물하고 B 건물이 있는데 어느 건물이 훨씬 더 용량이 더 크죠? 또 용량이 큰 거는 A가 크죠. 쓸 수 있는 공간이 얘는 다 쓸 수 있는 게 400평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몇 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00평을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얘는 지하잖아요. 지하는 우리가 용적률을 규제하는 거 아까 어느 면적에 대한이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이라 했잖아. 그럼 대지에서 쌓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자, A 건물은 현재 몇 층 건물이냐라고 하면 지하는 층수에 산입을 안 해요.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이고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400평이죠. 연면적은 뭐? 400평.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300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B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얘 연면적 얼마죠? 300평이고 연면적 계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도 300평인 거야. 얘는 지하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거만 포함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데 지상에 이렇게 해서 피로티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해 놓는 거 본 적 있죠? 요거는 주차용으로 쓰는 거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이거 연면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뭐에는 제외?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에 써놨어요. 책 잘 썼네. 웃어 그냥. 짜증난다 이러지 마시고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1번에 연면적은 한 개 동이란 말을 꼭 써요. 한 개 동이란 말은 이동. 이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 다 더한 거. 얘도 바닥 면적 다 더한 거. 연면적인 겁니다. 그런데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바닥 면적 합계 중에 다음 네 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뭐 빼고요?
지하. 지상에 아까 뭐예요? 주차장. 3번, 4번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보통 이제 50층 이상의 건물인데 이게 3층밖에 안 되니까 얘는 초고층이 아니잖아요. 해당 사항은 없지만 초고층이라면 피난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나 경사지붕이 있을 때 대피 공간을 만들면 걔는 포함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얘는 별표로 해놓고 기억 꼭 해두셔야 돼. 그 참고는 좀 중요한 참고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에 넘기시면 자, 쌍가로 2번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 기준 제가 아까 3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서 최대 상한을 주고 시행령에서 세분한 후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거든요. 근데 3단계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시행령까지만 일단 외우고 가는 건데 거기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말이 되게 길죠. 이 말을 읽고서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자, 용도 지역이 아까 몇 개였죠? 21개. 21개. 빨리 대답 안 나와. 49, 20. 이게 됐어요. 21개 용도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적용해 놓겠다는 거예요. 해놓고 그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나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라는 거는 큰 범위는 법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큰 범위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세분하겠다고 돼 있죠. 그 시행령에 따라 특광 특특식은 뭘로 정한다? 조례. 그러니까 법, 시행령, 조례로 정한다. 3단계로 정한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일단은 용도 지역을 왼쪽에다가 21개를 써놓은 거고요. 그 중에 건폐율 보시면은 국토계획 법에 70% 써있죠. 그럼 이제 주거 지역은 최대가 몇 %다? 70%인데 시행령에서 세분할 때 50, 50, 60, 60, 50, 70으로 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서 세분한 거지? 시행령. 근데 그 50이 여기 이거예요. 원래는 주거 지역은 얼마였냐면 법에서는 70. 797이라고 그래. 법에서는 70, 90, 70, 20 이렇게 돼 있을걸요? 봐볼래? 70, 90, 70, 20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잡아요. 이 주거 지역에서 최대가 건폐율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5, 5, 6, 6, 5, 7 여기 70이 최대죠. 80을 넘는 애는 없잖아. 근데 거기서 차하는데 여기 이제 일종 전용 주거는 5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그대로 하는데 부산광역시도 50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40%로 하겠다. 그러면 용인시는 50이 아니라 얼마를 적용받는 거예요? 40 받아. 그럼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뭐야? 조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외우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잡았고 그럼 여기서 원래는 50, 60, 70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50, 60 하다 얘가 갑자기 60으로 줄었죠. 그거 보시면 5, 5, 6, 6, 5, 7로 돼 있잖아요. 3종 일반이 갑자기 50으로 준 이유는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려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건폐율을 크게 해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폐율을 약간 줄여서 얼마로? 50.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음은 건폐율과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을 연결하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저 숫자를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나온다고 아까 써 있었잖아. 그럼 4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얘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얘 제껴야 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해놓고 너 나오기만 해봐 맞춰줄게. 이렇게 자신감 갖고 가야 되는데 또 나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나왔어? 맞춰줄게. 근데 그 다음 거 보시면 안 어려워요. 잘 봐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 순서대로거든요. 제일 넓게 해주는 게 90%면 내 땅에 100평이면 90평까지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상업지역 가면 골목으로 막 다니지 않으셨어요? 다니는 이유가 건물이 너무 넓게 져놨기 때문에 빈 공지가 없는 거예요. 그 공지 10%로 우리가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붙어 있다 보면은 얘가 화재가 났을 때 옆에 건물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럼 90%까지 줬지만 너 대신에 건축물 지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번지지 않게 하려면 주요 구조부를 좀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걸 내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구조부를 뭘로 해야겠네? 그러려면 규제를 해야 되니까 상업지역에다가 방화지구 이렇게 묶어버려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인데 여기다가 방화지구 딱 묶어버리면 얘는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를 받잖아요. 주요구조부 건축물 지을 때 내화구조로 안 하면 1억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대신 90% 완화해줬잖아.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로 해. 그래야 이 건물이 안전하니까. 제발 이때 이해됐죠? 하나 더 할게요. 그럼 90, 80, 80, 70이니까 그냥 줄어드는 거죠. 90만 알고 있으면 돼. 한국 사람은 팔이 2개예요? 3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9, 8, 8, 7이에요. 9가 몇 개? 9, 8, 8, 7. 8이 몇 개? 2개. 9, 8, 8, 7. 그리고 공업지역은 특징이 전부 다 공업지역은 70, 70, 70이에요. 특이하지? 70, 70, 70이잖아. 공업지역은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7이 떠올라야 돼. 공업은 얼마에? 공업은 보자마자 그냥 70이 나와야 돼. 그거 얼마에? 안 따라해? 나만 목 아파, 씨. 예. 공업지역 얼마에? 70. 공업은 건폐율 나오면 다 70이다 라고 그냥 기억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 끝났고 988G 끝났죠? 그럼 556657만 하면 되는데 얘 틀리게 하고 네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 20으로 돼 있어. 봐봐요. 20, 20, 20, 20, 20, 20, 20인데 무슨 관리만? 걔만 노란 색깔로 해놓은 이유가 잘 나와요. 그럼 녹지 지역 이하는 다 20인데 무슨 관리만? 계획 관리만 40이구나. 그럼 건폐율 다 외운 거야. 21개 다. 근데 다 외웠는데 이 용도 지역을 못 외웠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된 거죠? 응. 이거부터 외우고 시작합니다.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요?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 맞죠? 주거지역이 전, 일, 준. 근데 1종, 2종, 1, 2, 3종이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인데 1, 2, 1, 2, 3 준주거예요. 중, 1, 유, 군, 전, 일, 준, 보, 생, 자, 보, 생, 개예요. 근데 건폐율이 잘 봐요.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전부 다 70.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는 사실 다 외운 거죠. 뭐 이거 1년을 외워 이걸. 네. 자, 다시 할게요. 지역계 해야지. 한 번 더. 도시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건폐율이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다 70. 이하는 다 20. 계획관리만 40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다른 애들보다 20% 완화돼 있구나. 땅값이 2배 정도 비싸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관리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진행하는 걔도 계획관리 그러는 거라고. 이거까지는 이해된 거예요? 지금 뭔 표현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건폐율. 건폐율 봐봐요. 거기 이제 시행령으로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전부 다 얼마? 70. 나머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용적률 보시는 겁니다. 용적률은 왠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거기 500% 이하인데 시행령이 거기 보시면 50에서 100 이하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 100만 썼는데 원래 이게 50%에서 10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할 때 어디서 정한다고 이거? 조례. 그럼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정할 때 100으로 해도 되고 70으로 해도 돼요. 근데 40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범위에서 정하라는 뜻이거든. 이건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조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을 때 많이 지려고 그래요? 조금 지려고 그래요? 그럼 하한선의 큰 의미가 없어서 최대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한선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한선은 감정평가사 한 번 딱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하한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최대 범위가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지 최소 범위가 올바른 걸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소 범위가 개정이 돼서 거기 그 기초이론에 나온 이후에 개정이 돼서 그 입문서 있었죠 우리 입문서에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개정돼서 여기는 제가 개정된 거 반영해서 다시 넣은 거예요. 거기 50에서 100, 50에서 150이잖아요. 거기가 100, 100, 100, 200 써 있죠. 이게 150, 100 이게 했는데 숫자가 다 바뀌어서 하한선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하한선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설명드리면 그때 외우시고 우리 상한선으로 갈 건데 특징부터 찾는 거예요. 자, 100, 150, 200, 250, 300 특징이 얼마씩 커지고 있다. 그러면 100 하나 기억하고 50씩 4번 더 한다. 끝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준주거 지역은 몇 글자죠? 준주거 지역.
다섯 글자니까 500, 500, 500. 다섯 글자 500. 준주거지역 다섯 글자 몇 개? 500.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중심상업적인데 1500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500인데 200씩 빠지게 돼 있어요. 1500에서 얼마씩 빠져? 200. 1500, 1300, 1100, 900. 아, 이게 200씩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300이라고 돼 있죠. 혹시 건폐율이 자주 바뀔 것 같습니까? 자주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 땅이 지금 1종 일반 주거인데 건폐율이 뭐 예를 들어 60에 200인데 예, 갑자기 용적률이 300으로 바뀌었어. 땅값 급상승합니다. 그걸 자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여러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조례에서 건드릴 거 아니에요. 시행령은 잘 안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딱 바꿨던 데가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정권에 그때 처음으로 용적률을 건드렸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이름을 옛날 별명을 03이라고 했거든. 따라해봐. 003. 공업지업은 300이라는 뜻이에요. 003. 공업지업 얼마? 300. 300에서 50씩 더하면 돼. 50 더하면 300, 350, 400. 그래서 300, 350, 400. 300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다 80인데 100이 밑에 3개가 있을 겁니다. 왜 3개가 100이냐만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봐봐요. 건폐율, 용적률이 다 80이고 여기 다 80, 80, 80이야. 다 80인데 얘는 100이죠. 왜 그러냐면 개발할 땅이니까. 그리고 생산 녹지는 농사 짓고 아니에요? 보관용 뭐 있어야 돼요? 농산물 보관용? 창고 때문에 100으로 해준 거고 제한적 개발이 돼서 100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녹지 지역은 다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는 몇으로 돼 있네? 100. 그럼 100 3개예요? 총 4개예요? 4개. 맨 위에도 4개 있어요. 맨 위에도 100이잖아 이거. 그럼 4개 써놓은 다음에 딴 거 집어넣고 용적률이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개 용도 지역이 100이잖아 이거. 1종 전용지구 100. 그리고 여기 생산 녹지,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가 1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개 써놓고요. 딴 용도 지역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딴 거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약간 복잡해요? 용적률이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 뭘 더 잘 냈겠네? 용적률이 그래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났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게 거기 왼쪽에 기출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날개 쪽에. 올해 나온 유형은 뭐였냐면 박스를 주고 거기 기역의 준주거, 니은의 준공업, 디귿의 일반공업, 리을의 3종 일반주거 이 4개를 준 다음에 용적률을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걸 고르시오가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럼 일단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못 외운 사람은 이제 보기도 싫은 거지.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볼 건데 저랑 외운 다음에 한번 맞췄는데 맞췄다. 여러분 머리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하기 싫어졌어 지금. 용도지역부터 할게요. 용도지역. 나는 20년 전에 외웠어. 난 실력은 나만 들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지. 관, 농. 자,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노.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중, 일, 유군,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그러니까 1, 2, 3. 총 4, 9, 21, 21개 용도입니다. 거기에 건축 제한이 하는데 아까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아까 아파트는 좀 기억해두면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아파트 안 되는 거. 유, 전, 일, 녹, 관, 농, 자, 일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닭두. 유전 1, 녹관 농자 1 했잖아.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건 유전. 일반 연립 다세대 안 되는 거 유전 1 보보 농자, 아파트 안 되는 거 유전 1 녹관 농자 1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고 이번에 규모 제한을 할 때 건폐율은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는 20 계획 관리만 나머지 다 20이었단 말이에요. 건폐율은 되게 쉽잖아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에서 얼마씩 더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0부터 시작해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1500에서 200씩 빠져요.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 다 80이잖아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100. 나머지는 다 뭐예요? 80이에요. 그래서 20, 80, 20, 80, 20, 80, 20, 80인데 40하고 100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집에 못 가 오늘.
그러세요? 네,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노. 지금 인터넷 보는 분들도 따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하고 있는 건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네.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나 여기서 춤추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춤 한번 출까? 5천 명 막 이렇게 올라오면,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은. 빨리 안 할 거야?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일단은 건표부터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다 70, 나머지 다 20, 계획관리만 40, 100부터도 안 됐죠. 용적률은 쌓는 거기 때문에 100단위가 넘어요. 근데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가 없지. 100을 넘으면 남의 땅에다 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0부터 50도 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요. 1500에서 200씩 빠져요.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 관리만 100이야. 이거를 이제 연결해 놓고 틀린 거 찾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깐 보세요. 자, 오른손 있지, 오른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 평생 그러고 살아라. 들어보세요. 네. 자, 1, 2, 1, 2, 3 준주거. 1, 2, 1, 2, 3 준주거. 1, 2, 1, 2, 3 준주거예요. 주거지역이 1, 2, 1, 2, 3 준주거. 중일유군. 전일준. 요 세 개만 하면 돼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세 개만 하면 되니까. 1, 2, 1, 2, 3 준주거. 중일유군. 전일준이에요. 보생자인데 일단 얘가 되면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안 하면 써야 돼요. 쓰면은 쓰다 보면 시간 다 보내버려요. 듣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종일반 주거라고 누가 들었어. 친구가 야, 나 땅이 100평 있는데 이종일반 주거야. 그래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이종일반 들었죠. 1, 2, 1, 2 네 번째죠. 그럼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이잖아. 60에 250이니까 6, 4, 24. 4층 짓고 옥탑 조금 더 나오겠다. 야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내가 뭐 했냐면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종일반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이종일반 주거의 현재 시행 영상의 건폐율 용적률을 들을 때 내 머릿속에서 저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요. 대화할 때 써야 돼. 사람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종일반? 잠깐만 있어봐. 1, 2, 1, 2 이렇게 하면 또 쪽팔리니까 뒤로 하셔야 돼. 그래서 1, 2, 1, 2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잖아. 1, 2, 1, 2 네 번째. 네 번째. 그럼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 60에 250, 64, 24. 최대 100평 중에 60평으로 4층 짓고 옥탑 조그만 거 나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 정도 나오네. 크게 나온다.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50평이다 그러면 6, 5, 30. 30평짜리로 4층 짓고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평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을 내가 알고 있어야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이해됐죠? 이게 옛날에 제가 있는 화곡동 학원 할 때였는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할 일이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한 이틀 정도는 좀 이제 막 술 먹고 막 뭐 영화도 보고 막 이러다가 월요일 날로 돌아오잖아요. 맨날 아침에 10시부터 1시 정도에서 2시까지 전화 통화 안 되는 애들은 100%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남들이 전화했는데 안 받아. 중개사 공부하는구나. 딱 느낌이 오잖아. 학원 다니면은 10시부터 한 2시까지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지금 1년을 한 거잖아요, 거의. 물론 2년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학원가 주변을 서성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서성거리다가 한 2, 3일을 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만나서 커피 먹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개업한 사람들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이 만약 여기 계셔. 소장님이라고 중개사무소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있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여기 중개보조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소파가 이렇게 딱 있어. 테이블 이렇게 딱 있고 놀러 온 거예요. 문 열고 딱 들고 놀아서 앉아 있었어. 이 아주머니가 학교차 모임 때 했던 얘기예요. 앉아 있었는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집을 보여주러 나왔다 한 명이. 그리고 이제 이 소장님하고 친구니까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오더니 쭉 들어오더니 저
이 오다 보니까 저기 쪽에 공토가 있는데 이 토지 여기 보니까 딱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 같은데 이거 혹시 제가 지금 지려고 하는 다가구 주택 규모가 몇 층까지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들어서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이분이 기억이 머릿속에 안 나잖아. 자격증 딴 지 2, 3년 됐고. 이분은 이제 갓 뉴페이스야. 근데 이분은 중개보조원이라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분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도움의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자기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좀 아는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종 일반 주거라고요?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같다고 해서 토지원경에서 떠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잠깐만. 그 4층 져서 한 이만큼 짓겠는데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왜 쳐다봤냐 했더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거는 1, 2, 1, 2 이렇게 하니까 없어 보이는데 다 모르는 사람은 1, 2, 1, 2 2종이니까 60에 250이니까 4층 정도 나오고 좀 더 짓겠는데요. 이 말 자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제가 꼭 해주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시행령까지라서 여기 서울시 조례상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 보면 용적률이 250이 아니라 200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얘는 6318이라 3.3층 나와요. 서울시에서는. 시행령으로 우리는 외웠지만 실무 나가면 조례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조례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손가락 쓴 게 나중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합격자 모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서 합격자 발표하면서 이제 모임할 때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그랬던 게 시험 끝나고 나도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1, 2, 1, 2, 3 준주거. 근데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 보지 말. 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 해볼게요. 친구가 100평 땅이 하나 있다는데 일반공업지역이라 있는 거. 일반공업지역이래요. 그럼 야, 나 어느 정도 건물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반공업이라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일반공업이죠. 그럼 이제 전1 준이잖아요. 전1 두 번째죠. 그럼 건폐율이 다 70, 용적률이 300, 350, 7호, 35. 야, 100평 중에 70평 져서 5층 짓겠는데? 이렇게. 또 빨랐다 지금. 70에 350인 건 이해됐죠? 건폐율 70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100평 중에 70평 져서 용적률이 350이잖아요. 1, 2, 300, 350이니까 7호, 35니까 70평짜리로 5층까지는 나오겠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이해된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 좀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보자. 고개 들어보세요. 손가락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창피하면 뒤로 이렇게 해도 돼. 예.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건폐율 해당 땅의 면적이 지금 현재 100평이랍니다. 몇 층 최대로 했을 때 몇 층 져요? 3종 일반 주거래. 자, 네, 천천히 할게요. 3종 일반 주거라고 했잖아요. 1, 2, 1, 2, 3. 요 다섯 번째, 할 번째. 그러면 5, 6, 6, 5. 50이죠? 300, 150, 200, 250, 300. 그러면 50에 300, 5, 6, 30. 6충 짓는 거네, 최대. 제 말 이해됐어요? 더 짓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건폐율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50으로 안 하시고 25%로 하시면 12층 져요. 이렇게 하면 돼.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10%로 하겠다. 그럼 몇 층 질 수 있는 거네? 내가 10%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50%로 했을 때 몇 층이었는데? 6층인데 10%로 하게 되면 6, 5, 3, 30층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체 땅 중에 10% 줘가지고 30층 줘도 상관없어요. 무너져 죽으면 되지. 예. 그럼 짓는 건 자기 마음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진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한이에요? 규모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푸는 건데 방금 전에 하는 기출문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왼쪽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풀면 일단 한번 해보자. 기억이 뭐였었는지 써보실래? 기억이 뭐예요? 준주거죠. 니은이 뭐였어요? 중공업. 그 디귿이 뭐였지? 일반공업. 리을이 뭐였었어요? 리을이 제3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됐어. 근데 여기 용적률을 물어봤어요? 건폐율을 물어봤어요?
용적률을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하라, 작은 순으로 나열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 들어보실래요? 일단 이걸 쓰면은 도관농자 주상공동 다 써야 돼요. 그 쓰는 순간 그 쓰느라고 또 1분 다 가버리니까 준주거 지역 5글자니까 500. 중공업이죠. 전, 일, 준, 300, 350, 400. 예, 500, 400이죠. 일반공업, 전, 일, 300, 350. 예, 얼마? 350. 3종 일반 주거, 1, 2, 1, 2, 3.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순서 내려오는데? 500, 400, 350, 400, 300이잖아.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 나열하려면 뭘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죠? 아니구나.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하라고 그랬죠, 지금. 에?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 나열하라고 됐어, 지금? 큰 순서, 큰 게 얼마야, 이거부터 해. 제 3종 일반 주거는 얼마야, 아까? 300. 300. 일반 공업은 350. 중공업이 400. 준주거가 500. 큰 순서, 뭐가 잘못됐는데? 거꾸로 써놨네. 이거는 이거다. 거기. 용적률을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하면이라고 돼 있죠.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하면, 큰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큰 거잖아요. 요거서부터 요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내용이 큰 순서로 나열한 거 이렇게 난 것 같아.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걸 찾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나열한 건데 뭔가 거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고쳐줄게요. 용적률을 순차적으로 크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용적률을 순차적으로 크게 나열한 것은 용적률을 순차적으로 크게 나열하는 것은 썼어요? 용적률을 순차적으로 크게 나열한 것은 그럼 이제 제일 순차적으로 크게 나열하려면 제일 작은 게 얼마죠? 300. 그러니까 리을. 그 다음에 나열해라.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럼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맞죠?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순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뭐 나오는 거냐면 용적률 나왔죠. 내년에는 건폐율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올해 30회 공부할 때 건폐율 말고 용적률만 많이 했거든. 내년에는 또 내가 뭐 하겠네, 그럼? 건폐율 많이 하겠죠. 그거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77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참고의 신설 규정이라고 해서 가로만 열어볼게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글씨 진해지지 않았나요? 가로 열고 가로 닫으세요. 자, 계획관리가 원래 건폐율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냐? 이거부터 갈게요. 계획관리 건폐율이 40. 생산관리랑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에요. 근데 거기 현관편 할게요.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과 거의 유사한데 도시 바깥에서 쓰는 거거든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범위 이하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특광, 특특,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완화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 포함이 됐을 때만 완화해 주겠다. 그게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10%씩 완화해 줍니다. 그럼 계획관리는 40이었는데 얼마? 50. 그럼 나머지는 20이 아니라 30. 그래서 계획관리는 50이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20이었잖아요. 얼마까지도 완화해 주네? 30.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땅 세 가지, 가로 열고 가로 닫은 거 있죠. 그 세 가지가 어느 땅에 있을 때 현관편에 한 거. 걔네들은 다 각 몇 프로씩 완화해 준다. 10%. 그거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잖아요. 그럼 거기 생산녹지 있어요, 없어요? 생산녹지는 없었잖아요. 분명히 생산녹지 갖고 틀리게 할 거니까 위에다가 생산녹지 X 이렇게 해놔야 돼요. 생산관리, 계획관리하고 무슨 녹지만? 자연녹지만. 왜 생산관리가 들어가냐면 생산관리가 준농림 지역이라서 그래요. 옛날에 준농림. 그리고 계획관리랑 자연녹지가 개발할 땅이잖아요. 근데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짜놨으니 10%까지 더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산관리가 들어가야지 생산녹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계생자라고 하거든. 계생자. 이란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무슨 녹지? 자연녹지는 원래 있던 거에 대해서 10%를 완화해 주겠대요. 무슨 관리 방안을 짜면
성장관리 방안. 아직 성장관리 방안 안 배우셨잖아요. 이따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별도 규정이라고 한 거는 방금 전에 시컷 이걸 외웠더니 다시 한번 해볼까? 주어라 해야지.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이야. 주거지역은 전, 일, 준. 그리고 청업지역은 중, 일, 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할 때 여기 우리 외웠었잖아요. 방금 전에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예요. 잘 봐봐요. 녹지지역 이하는 전부 다 20이잖아요. 지금 무슨 관리만? 계획관리만. 이거 내가 92년도인가? 2002년인가? 그때는 이제 제가 26살 막 젊을 때잖아. 외우라고 그래도 못 외워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따르릉따릉으로 해보고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해보고 막 노래로 다 해봤거든요. 태극기가 바람에가 딱 맞더라고. 태극기가 바람에 아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아세요? 하기 싫어졌지 지금. 펄럭임데 있잖아. 네. 그럼 건폐율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 나 혼자 하면 창피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 같이 해야 돼. 네. 이따 오후 3시에 설명이 있거든요. 3시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설명 공부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네. 오후 3시 이따 다시 봐요. 자 봐요. 6 안 할 거예요 진짜? 5 6 6 5 7 9 8 8 7 7 7 7 2 2 4 2 딱 들어지지. 내가 별거 다 해봤어요. 막 춤추고 박수 치고 막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외우고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5 6 6 5 7 9 8 8 7 9 5면 다 얼마? 70. 나머지 20 개까지 40. 옛날에는 이거를 막 받아쓰기 하고 가로 열기 넣고 막 이랬는데 그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끝내야 돼요. 용적률은 100부터 더해서 50도 하는데 준주거 지역만 얼마? 500. 1500에서 200씩 빠지고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다가 농림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느낌상 뭐 하려는 땅이에요? 개발. 그럼 도시 바깥에서 개발하려는 땅이 무슨 땅이죠? 계획관리는 건폐율을 40에 100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20, 80을 적용하지 말고 이 도시 바깥에 뭐가 지정이 됐을 때 개발진흥 지정되면 얘는 얘랑 똑같이 40하고 얼마를 쓰자. 100을 쓰자. 별도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3번에 박스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라고 박스에 하나 있죠. 거기 건폐율이 도시지역 외에서는 얼마로 바뀌었네? 40. 용적률이 얼마야? 100. 용적률 100대 있죠. 아니 도시지역 외에서는 건폐율 40, 용적 100대 있잖아. 자연녹지일 때는 요거를 좀 더 완화해서 30까지 주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랑 똑같다는 얘기네요. 계획관리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럼 도시 바깥에서 난개발 가능성 있는 건 두 군데네.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죠. 나중에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러면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별도 규정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보시니까 건폐율이 얼마죠? 20. 용적률이 80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은 제가 아까 물이랬어요.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물고기예요. 그럼 보통 해안가에 지정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여기다 지정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아서 수산자원 보호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서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가 수천 마리인데 보호하는 거예요? 한 마리 때 보호하는 거예요? 한 마리면 죽어도 돼. 수천 마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거 해가지고 폐수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 해안가와 인접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묶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수산자원 보호 묶었어요. 근데 건폐율이 얼마로 돼 있냐면 20, 용적률이 얼마예요? 이거를 적용하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물고기를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다 여기서 해결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도 가야죠. 그럼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부패가 심해요. 그럼 여름에 만약에 잡았는데 보내다가 이거 부패돼서 다 처먹어라 이러면 돼? 안 되죠. 얘는 여기서 가공해야 되잖아. 그럼 가공인데 원료 생산지에서 가공해야 돼요? 와서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론 시간에 원료 지향형 공업이라고 배울 거예요. 원료 생산지에서 가공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생산 공장을 지려고 그랬더니 건폐율이 20 갖고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도시 바깥에 개발할 땅이 요거잖아요. 건폐율을 얼마로 합시다. 사실 공장은 옆으로 져요, 위로 져요? 옆으로 지니까 굳이 용적률을 완화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얘는 40에 80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시면 40, 80 써 있을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40하고 80 써 있죠. 이게 별도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80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40, 20이 아니라 얼마로 간다? 40. 별도로 적용한다. 별도 규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방금 전에 한 거 2가지예요.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는 이 2개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니까. 일단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바깥에 지정되면 뭐랑 똑같습니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계획거리랑 똑같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가공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만 완화를 해주겠다. 건폐율만. 건폐율만 얼마로? 40. 용적은 그대로 80. 이게 별도 규정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 밑에 4가지는 이제 기본 이론들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4번 가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조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건폐율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강화를 한다거나 뭘 하는 거지? 완화. 그럼 강화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강화를 할 거냐? 완화할 때는 얼마까지 완화해 줄 거냐라는 내용인데 얘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밑에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 막 공부하고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그 밑에 맨 밑에 그림 박스 하나 있죠. 건폐율은 강화는 최대한도 4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완화는 80에서 90, 60. 용적률 완화는 120, 200 완화된다고 돼 써 있죠. 이걸 제가 뭘 줄인 거냐면 오른쪽에 참고 박스 있어요. 이게 시행령에 있는 건데 그 참고 박스 79하고 80페이지 한 장 있지, 한 장. 그 한 장을 요약한 게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이게 시험에 15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럼 굳이 하는 게 맞을까요? 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네가 뭔데?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고. 가능성도 없고. 그거 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 더 맞추는 게 낫죠. 기본소에는 그래서 다 넣어놓긴 해놨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건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그 79페이지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는 그냥 X 이렇게 해놔도 돼요. 남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딱. 남들한테 별표 해주고 막 가서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 우리는 X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총정리 해놨습니다. 81페이지. 예. 여기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이제 몇 번 연습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일단은 81페이지에 그 파란 색깔 박스 있죠? 일단 왼쪽에 용도지역 21개를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럼 건폐율부터 볼게요. 55, 66, 57, 9, 887, 공업은 다 70, 이하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은 최대 상한만 볼게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얼마씩 마이너스? 1300, 1100, 900, 300, 300, 400, 이하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뭐야? 100. 그리고 오른쪽에 용어 정의 중에 키워드만 제가 따로 다시 써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제 용도적인데 아까 앞에 했던 내용 12페이지가 이거예요. 결론은. 있었죠? 네. 하나 넘겨볼 겁니다. 넘기시면은 그 6번이 있을 거예요. 6번. 용도 지역 등의 그 밖에 행위 제한에서 요건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나서 보니까 도간농자인데 현재 지정이 안 된 지역이 나왔어. 이거 미지정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규제를 세게 넣어야 되는 게 맞냐? 풀어놓는 게 맞냐?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현재 용도 지역이 없는데 왜 없냐? 했더니 공유수면을 처음 매립한 거예요. 바다였는데 땅이 된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거. 그럼 일단 규제를 세게 해놓는 게 맞을까요? 일단 규제 풀어놓는 게 맞을까? 그럼 세게 해놓으려면 도간농자 중에 가장 센 게
자연환경, 그러니까 얘는 자연환경 보존적 행위 제한을 받아서 건폐율 20, 용적 80 적용받아요. 하나 더. 관리지역에서 미세분 됐다. 미세분 되면 가장 센 거 적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센 게 뭐죠? 보생계 중에 어느 거? 보존관리지역 행위 제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공록 중에 세분이 아직 안 됐어요. 미세분 됐습니다. 그럼 녹지지역 따라가겠죠? 그 녹지 중에 무슨 녹지? 가장 센 거? 보존 녹지 따라가겠죠? 그럼 전부 다 무슨 글자 들어갔네? 보존 글자 들어갔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미지정됐거나 미세분된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이 가장 강한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 6번에 1번, 쌍가로 1번. 1.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관,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 말이 뭐냐? 도관 농자 중에 용도가 안 됐어. 그럼 무슨 지역 가장 센 거? 가장 센 거 뭐예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무슨 지역? 보존지역. 이 말이에요. 도관 농자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적 행위 제한 적용한다예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미지정이니까 자연환경 따라가겠지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이 미세분됐다. 도시지역이나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 자 도시는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존녹지. 관리지역이면 무슨 관리예요? 보존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7줄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제 밑에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 보시면 자 도관농자 맨 밑에 미지정이 있을 겁니다. 미지정은 어느 지역이랑 똑같이 써요? 그러면 자연환경. 자 관리지역이 보호생계 밑에 미세분 써 있죠. 그게 무슨 관리? 보존관리. 그럼 녹지지역 주상공록 밑에 미세분 있죠. 그럼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존녹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건폐율 용적률이 20-80이에요. 20-80, 20-80, 20-80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아까 말까. 해보자, 한번. 책임 못 져, 이거. 현재,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갑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대지 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다. 최대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대 건축 면적. 얼마예요? 40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뭘 물어본 거냐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면은 가장 센 지역 행위 제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관 농자 중에 자연환경을 갖잖아.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건폐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건폐율이 몇 프로지? 20%에 200이면 40제곱미터가 최대 건축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다? 40이다. 그래서 2번에 40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마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다란 말이 미지정이잖아요. 그럼 미지정 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이 떠올라야 되고? 자연환경. 자연환경 건폐율을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되면 다 20-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기억해도 그냥 푸는 건 또 가능해요. 상관없어. 미지정이다, 뭐 미세분이다 그러면 다 건폐율 20-80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연환경이고 뭐 필요 없이 20이니까 40 나오겠네. 최대가 40제곱미터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그 내용이고 왼쪽에 제가 참고에다가 걱정이 돼서 써놨어요. 왼쪽에 날개. 왼쪽 날개 찾았어요? 참고라고 보이십니까?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었거나 미세분된 지역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가장 뭐한 지역? 강한 지역에 제한 적용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원칙만. 그래서 기출됐던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기출 지문 넣은 거는요. 다 X 지문도 O로 만들어 놨고요. 틀린 지문을 O로 만들어 놨고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대로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X 지문으로 보기엔 헷갈릴까 봐 그냥 맞는 지문으로만 넣어놨어요. 거기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가장 센 관리가 무슨 관리? 보존관리. 그러니까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기출이 됐다고. 맞는 지문입니까? 예. 근데 이걸 생산관리로 내서 틀렸던 지문인데 제가 보존관리로 맞게 해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도시지역의 적용 배제는 이건 아직 보지 마시고, 이제 큰 네모 2번 있을 거예요. 용도 뭐라고 써있네? 그럼 용도 G9 해가지고 27에 28에 30배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예. 일단 9로 끝났잖아. 9로. 9개라는 뜻이야. 9개. 예.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좀 지정을 하자. 해서 만든 게 용도 지구인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조금 더 거기 밑줄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 어떨 때는 강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완화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토지의 이용 가치를 좀 더 올려보겠다가 그 취지인데 자, 이거부터 볼까? 자, 아까 용도 지역 할 때 잡아봐요, 여기. 여기 주거 지역이고요. 여기 주거 지역인데 이쪽에 산이 있었던 거예요, 산이. 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높게 져버리면 이 주거 지역에서 이거 산 못 보죠. 그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건물을 4층 이하로 묶어라라고 하는 게 경관지구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공항이 들어섰대요. 건물을 높게 지면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받죠. 그래서 만든 게 고도지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개발을 못하게 사람들 못하게 해놨더니 듬성 막 개발을 하는 거야. 듬성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럼 너희들 일로 와서 여기서만 개발 좀 할래? 여기 행위자를 좀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취락지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이 60%로 완화돼 버려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20%가 60%로 완화되니까 땅값 3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 뜯다가 농림지역인데 취락지구가 보여. 이거 비싼 땅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아까 별도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 별도 규정에 77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77페이지 아까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봤었죠. 거기 보시면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건폐율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60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으면 건폐율이 얼마지만 20인데 자연취락지구 지정되잖아요. 그럼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별도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긴 개발을 하라는 거죠. 얘는 행위제한을 완화한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완화. 고도지구는 행위제한 강화. 경관지 행위제한 강화. 강화 또는 뭐해서? 완화해서 그 해당 토지의 기능을 뭐 하려고? 증진하려고 만든 게 용도 지구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뭐 경매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농림지역인데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경매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네, 좋은 땅이니까. 근데 취락지구가 없으면 잘 안 들어와. 농사만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 83호로 잠깐만 돌아와 보세요. 그럼 다시. 용도지구 의 한번 다시 볼게요. 용도지구의 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는 이렇게 써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어디다가 아까 규제해놨어? 용도? 지역. 그 지역의 제한을 조금 더 방금 전에 강화도 했었고요. 모두 해서 완화해서 그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해서 경관 안전 등의 미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얘도 도시공관리계획 절정 절차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겠다. 요걸 용도지구라 하고 지정권자도 같아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시도, 대장이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는 지구 지정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한다 해놓고 뒤에 넘기시면은 1. 법률상 용도지구 해가지고 거기 경관지구부터 해서 복합용도지구까지 9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밖에 대통령 영의제한지구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이미 일반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죠. 노란 색깔이. 근데 여기 상업지역 중에 여기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여기 상업지역이에요. 종로, 중구,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 강남. 그리고 중간에 주거지역 막 있잖아요. 그리고 요 보라 색깔이 중공업지역인데 서울시는 중공업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전용공업을 넣으면 안 되죠. 전용공업 아까 무슨 성 공업? 공익성 공업인데 여기다 전용공업을 넣어놓으면 2,500만 명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전용공업이 있을 수가 없죠. 중공업만 있는데 영등포, 구로, 대림 이런 데 있고 성동구 있고 도봉구에만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녹지 중에서 외곽 있죠, 외곽. 여기 대부분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한 50%, 녹지 지역이 한 40%, 공업 지역이 한 5%, 상업 지역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적은 게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 이 위에다가 필요하면 제가 아까 여기는 건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겠네.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 건물이 불나면 이 건물 불탈 수 있죠. 얘네들은 뜯으면 뭐가 나오겠네요? 방화지구라는 게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상업 있죠. 여기 상업. 그리고 여기 상업, 여기도 상업 있죠. 똑같은 상업인데 얘하고 건물이 얘는 50층까지 막 가요. 근데 얘는 20층까지밖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여기 김포공항 있어서 그래요. 김포공항이라 최고 높이 제한이 고도 제한이 있고 공항 시설 보호지구 같은 게 있어요. 그 지정돼 있어서 얘가 같은 상업 지역일지언정 어디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예배. 여기가 공항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개발 지역 있다 보니까 규제가 하나에다가 중복해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땅 파다가 또 유물 나왔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또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규제는 계속 강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경관지구부터 고도지구 복합까지는 정의가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경관지구 뭐야? 경관 보호하려고. 고도지구 뭐야? 높이 최고 한도 제한하려고. 방화지구는 뭐 막자는 얘기죠? 화재. 방재는 뭐 막자는 얘기? 재해 막자는 얘기인데 화재 뺀 나머지 재해입니다. 그래서 풍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나머지 재해. 보호지구는 문화재 보호합시다. 중요시설물 중에 항만이나 공항 주변 보호합시다.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라고 나왔죠?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나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데 여기서 취락지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아까 대부분의 취락은 다 자연 취락인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만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어느 구역 안에 있을 때만요? 개발 지역 안에 있을 때만. 개발 지역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 그럼 하나 물어볼까? 취락지구는 몇 개로 세분돼요? 그러면 이거 초록색도 있네? 나 처음 봤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학원이 좋으니까 초록색 분필도 샀어. 나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막 딱 던지는데. 제가 던지면 웬만하면 다 맞히는 거 아세요? 21년을 던져왔잖아. 눈 감고 던져도 맞추라는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취락지구 맞춰볼까? 이거 1200원짜리인데. 1200원을 날릴 것이냐, 취락지구를 마실 것이냐. 좋은 사람 있으면 막 던져버리거든. 정신 바르잖아. 취락지구는 뭐하고 뭐로? 자연 취락이랑 집단 취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부분 취락은 다 이거예요. 자연 취락인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을 때만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만약에 취락지구라고 그러면 그 개발 제한구 안에 있니?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다 무슨 취락지구예요? 자연 취락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공업기능과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을 여러 가지 넣었어.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개발, 그리고 지능. 개발과 지능 두 가지를 하려는 지구예요. 개발도 하면서 지능시킨다 해서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이라는 건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주거기능 떨어뜨리는 거,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또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청소년에게 유해되는 시설들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들어오지 마세요. 특정 제한지구에. 그럼 느낌상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지정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행위자니 강한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야. 근데 개발지능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뭐 하라는 거죠? 개발을 진흥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행위자니.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두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가 이 말이에요. 때문에. 복합용도지구 느낌상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용도를 더 넣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뭘 지정하겠다? 복합용도지구. 그럼 이게 9개에다가 그 9개 중에서 5개가 세분이 돼요. 세분이 되는데 거기 왼쪽에 심화에다가 제가 정리해놨어요. 잘 썼네. 왼쪽에 용도지구 세분되는 지구 거기 경방보치개 5개 있죠.
경방보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앞글자 딴 거야.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써 있죠. 이거 줄여서 그냥 경방보치계라고 해요. 경방보치계.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세분이 안 되는 거겠죠. 복덕방고라고 됐을 거야. 우리 복덕방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그 뭐지? 제 옛날에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대학생일 때였으니까 기말고사 때인데 도서관 맨 끝에서 막 하고 있는 다음날 민법 강의여서 가지고 민법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딱 오더니 성철아 너 요즘 떡방 강의 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확 나잖아요. 참아야 돼요. 얼굴을 일단 쳐야 돼. 치고 싶은 데서 참았어요. 제가 순간 이게 저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한 아르바이트로 강의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 되게 자랑스럽게 난 생각하고 있는데 떡방 뭐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걔랑 절교했거든요. 제가 트리플 A예요. A가 3개야. 나 신경 딱 건드리면 저는 아예 안 보면 되거든. 내가 왜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술 먹다가 걔 온다 그러면 나 먼저 간다 하고 가고 술자리 갔는데 걔 온다 그러면 나 안 가. 그러면 걔를 불렀을까 저를 불렀을까요? 저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떡방 강의 하는데 너 왜 기말고사 준비 안 하고 그거 하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99년도니까 약간 뭐라고 하지? 아직까지 부동산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약간 투기꾼, 사기꾼 이런 개념이 좀 많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전문가라는 개념이 더 세졌거든요. 불과 20년 전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막 애들이 막 무시를 했었는데 언젠가 제가 취업하고 이제 그 친구 이제 주변 애들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EBS 방송할 때였는데 EBS 보다가 저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그때 제가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 그냥 열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못 열어주겠더라고요. 아이디 좀 뭐 열어달라는 식으로 책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돼. 내가 동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하면 내가 할인을 해줄 수 있는데 열을 수 없다 했더니 그래? 그럼 할인이라도 좀 해줘. 내 친구들은 다 그냥 열어줬거든요. 걔는 내 안 열어줬어. 왜 그러냐면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라든지 특정인을 무시한 사람들은 같이 가면 안 돼요. 중간에 뒤통수 많이 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야, 뭐 3개월이면 학교 가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12시 들어온대. 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근데 30분 만에 끝내버릴게. 계속 보면서 얘기할 거야. 따라 하시라고. 막. 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야. 이 공부 해보면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주 했잖아. 3주? 3주 했는데 6과목을 돌리고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사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업무하는데도 도움 되겠고 재테크하는데도 도움 되겠지만 일단 자격증이라는 거는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 따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틀리면 안 돼.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고르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자, 계획관리 지역 가능합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부터 할게요. 유, 전, 일, 녹, 관, 농, 자, 1 안 돼요. 그럼 2나 3은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나 3이 답이에요, 항상. 아파트 나오면 2나 3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그래요. 아파트는 답이 항상 2나 3이 답이야. 그럼 이거 아파트 나왔죠? 2나 3 어딨어? 답 5번이에요. 이종 전용 주거는 되죠? 근데 일종 일반 주거는 아까 몇 층이 알아서 안 되고 유전은 안 된다고 그랬죠? 공업지역 안 되잖아요. 녹관농자, 관농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는 시험에 이게 몇 회 문제지? 29회 작년 문제죠. 우리가 30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라 앞으로 또 아파트를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공부하자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용도지구가 9개가 있는데 아까 세분되는 거 5개에다가 세분 안 되는 거 복덕방고는 세분 안 된댔죠. 복특방고라고 했지만 복덕방고로 외우자고. 경방
경방보치개는 세분이 되는데 아까 복덕방고는 세분 안 된댔잖아요. 그럼 경관지구는 3개로 세분되고 방화지구는 방제지구는 2개, 보호지구 3개, 칠학지구 2개, 개발지능지구 5개로 세분이 돼요.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가 연결해 놓고 틀린 거 골라라가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두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경관지구에 3개가 있는데 다른 거 집어넣고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쌍가로 2번 시행영상 용도지구 세분해놓고 30회 써있죠.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는 세분된 거 연결해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해서 아까 제가 5개가 세분돼요. 경방 보치개. 경이 뭐죠? 경관지구 방, 방제지구 보,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지능지구. 제가 아까 칠학지구는 뭐하고 뭐로? 자연칠학, 집단칠학 이렇게 세분 된다고 했잖아요. 그 5개는 몇 번 읽어두는 거예요. 세분 안 되는 거 4개가 있다. 그래서 84페이지 가시면 맨 왼쪽에 아까 심할 때 세분되는 거 경방보치기 안 되는 거 복덕방고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읽혀진다고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 세분되는 거 한번 저랑 읽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 관련된 거 좀 보고 끝낼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용도지구 다시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